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는 로마가 동양으로부터 많은 비단을 수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그 훨씬 이전부터 동서양에 문물이 빈번하게 오갔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계 유네스코 학술 탐사팀의 일원으로 사상 최초로 소련 영토를 들어가서 실크로드를 탐사하고 오셨던 그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임효재 교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익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효재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다녀오셨지요? 지난 4월 19일 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예. 그쪽에서 한 2개월 동안, 예. 만 2개월 동안 그쪽을 답사를 했습니다. 네. 그 사상 최초로 그 소련 그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이 실크로드를 탐사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학자들이 들어가서 그 탐사할 수 없었습니까? 네, 그쪽 지역이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많은 도시 중에 외국인 출입 금지 구역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련에서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학자들도 그것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학자들이 이번에 이 유네스코가 주관한 이 실크로드 탐사에는 전부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소련 정부가 이제 그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네. 이번에 몇 나라 학자들이 참가했습니까? 이번에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계 역사와 그 문화의 그 흐름을 갖다가 좌우하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요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여기를 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을 위시해 가지고 이제 동양의 중국이라든가 일본, 네.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서 몽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소련이니까는 소련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소련, 네.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뭐 불란서, 미국 네. 포함해 가지고 약 30개국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 탐사팀의 인원은 모두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30개국에서 온 학자들은 전부 합쳐가지고 약 120명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그 5개의 공화국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투르크멘 공화국 맨 밑에 있죠. 네. 그다음에 우즈베크 공화국, 타지크, 네. 그다음에 킬기스, 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5개 공화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네. 각 공화국의 그 학자들이 그 유적을 발굴한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 소련 학자들 각 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이 약 80명 정도가 참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이 실크로드를 움직인 그 학자들은 약 200명 정도가 되죠. 네. 그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그 과거에는 안 하던 것을 소련이 갑자기 하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역시 그 우리가 상당히 이게 과연 이 소련 지역을 잡수할 수 있을까 네. 하고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네. 그 이번에 그 이제 4월 19일서부터 조사를 하니까 전부 와라 이렇게 네.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지역이 워낙 동서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이곳을 지나가지면 안 되는 그야말로 중앙에 있는 네.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 역사적인 증거물과 네. 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이 여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옛날에 이룩한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한번 최근대 학자들이 한번 재조명을 해봄으로써 네. 그 옛날 실크로드의 그 옛날 것을 한번 재현을 해보자.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소련이 1945년도 이후에 그 상당히 많은 고대 유적을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45년도 이후에 그 발굴한 자료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45년도 이후에 뭐 거의 한 5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그 그 자료 같은 것을 세계 학자들한테 한번 화끈하게 공개해 보자. 그래서 동서문화 교류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자. 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소련의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었죠. 네. 개방. 개방을 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게 꿈도 못 꾸던 지역이고 저 1985년도인가요? 그 NHK가 들어가서 여기 사진 찍으려고 그럴 때 찍지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방 정책에 따라 가지고서 이 변화된 소련의 모습을 세계 각국 학자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번에 그렇게 대규모 그 탐사를 통해서 네. 유네스코가 주관한 전체 탐사팀. 네네. 그러니까 서방 측 뭐 이렇게 그 동안에 못 들어갔던 학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그 탐사를 마치고 나서 네. 그 탐사팀 전체가 얻은 수확은 뭡니까? 근데 이번에 확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 그 2개월 동안 그 뭐 상당히 더위 고생 다 무릅쓰고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다녔는데 역시 그 얻은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서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BC 2세기서부터 AD 8세기까지 10세기 동안에 주로 이루어진 사건들만이 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실크로드라고 그랬는데 소련하고 뭐 여기 다 다녀보니까 그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랐어요. 네.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전서부터 동양과 서양과는 문화 교류가 아주 빈번해가지고 네. 결국 중앙아시아를 잇는 이러한 동맥이라고. 그럼 우리는 동서양을 잇는 동맥이죠. 동맥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파이프라인식으로 쭉 한국도 연결이 돼 있고 서양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문화의 교류가 그 뭐 BC 2세기서부터가 아니라 아주 이른 시기서부터 네.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이른 시기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전부 확인을 하게 됐죠. 예. 그렇다면 또 그 탐사팀 전체는 그런 수확을 얻었다. 우리 한국 그 고고학자로서는 뭘 제일 그 이번에 수확으로 치십니까? 예, 그 역시 그 뭐 거기 이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예전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 기후가 혹독하고 뭐 먼 물도 길이고요. 없고 그런데 예. 저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2개월 동안 다녔죠. 왜냐? 가는 곳마다 우리 한민족의 그 발자취가 여기저기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수만리 떨어진 지역 사막지대에서 그럼 뭘 봤느냐? 네.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뭐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네.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뭐? 아 저기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우즈베크 공화국에 네. 그 사마르칸트라고 있어요. 네. 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유적 발견에 벽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벽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마르칸트의 아프리시아프라고 하는 벽화인데 네. 42명의 사절이 나오는데 저기 아주 우리 눈에 굉장히 귀 익은 그런 2명의 사절이 나와요. 네. 저기 이제 나옵니다마는 네. 맨 끝에 있는데 네. 그 머리에는 말이죠. 네.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다가 깃털이 아까 2개가 싹 뻗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네. 그 모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옷의 모습을 보니까는 네. 그 상의하고 하의 이렇게 나눠서 입었는데 네. 그 상의는 하프 코트식으로 이제 그 황색 옷을 입었는데 네. 물론 이게 띠를 두르고 네. 거기에 이제 또 칼을 차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바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제 통바지 네. 그걸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 모습은 잘 뭐 그 화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왜 우리 예전 우리 아주 눈에 익숙해 두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네. 손을 놓는 이러한 네. 모습 이러한 모습이라든가 복장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보니까는 뭐 딱 벽화를 보는 순간 야 그 있죠 왜 자기도 모르게 그 뭉클하는 그런 심정. 그래서 야 이거 다시 수없이 많이 봤죠. 그 언제적 벽화로 증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AD 8세기경이니까 말이죠. 네. 그 통일 신라 때 네. 그 사절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 기원 그 8세기 네. AD 8세기. AD 8세기요. 그러면은 그 이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해초 그렇죠. 스님이
갔던 때하고 같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혹시 그 저 흔적이나 네네. 거기에 관한 무슨 그 자료는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경우는 이건 뭐 아주 시각적으로 그 옛날 동서문화 교류를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교류를 한 아주 확실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그때도 셌는가 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데 해처 스님도 뭐 그 옛날에 이제 인도에 가셔가지고 네. 그 불법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오시는 길에 결국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길이라는 것이. 그 길을 가셨겠죠. 거기를 네.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네. 이 대표단들이 가는 길을 이탈을 해서도 제가 가볼 작정을 했는데 네. 마침 우리 대표팀이 또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천산산맥이에요. 네. 천산산맥이 이제 이게 해발 1,600km니까는 우리나라 어디죠? 그 설악산에 있는 그 대청봉인가요? 네. 그 정도 높이에 있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호수인데 아, 이게 호수입니까? 호수예요. 길이가 하하. 160km가 얼마나 맑은 물인지 천산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빙하물이 모여서 된 거예요. 네. 그럼 맑아가지고 지금 그 한번 마셨던 거하고 마셔본 모습이 지나갔는데 네. 참 기가 막힌 절경이에요 저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발 1,600m의 바다 같은 호수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맑으냐 저게. 네. 뭐 딴 얘기 좀 하죠. 처음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맑은지 저기 그 천산산맥 아무도 없는 빙하가 쫄쫄쫄 200개 정도의 그 하천이 모여가지고 된 호수니까는 불순물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밑을 한번 내려다 보니까는 뭐 제일 깊은 곳은 700m까지 내려가요 저기. 하하. 그리고 이제 해처 스님도 그 돌아가시는 길에 이 천산산맥 이걸 지나가셨다 그러면은 네. 이 산 위를 가셨다든가 아마 이 지역을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해초 스님 이외에 말이죠. 네네. 딴 한국인으로 네.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또 있었죠. 네. 이 카자흐스탄의 잠불시라고 있어요. 네. 알마타에서 한 600km 떨어진 지역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이 우리 학술단 단장이신 네. 파키스탄의 단위 교수가 다 200명 모아놓고 네. 일대 강연을 하셨어요. 네. 무슨 강연을 했느냐? 이 달라스 강가가 이 고구려 명장, 고구려 출신의 명장 네. 고선지 장군이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그 전쟁을 수행했던 지역이다. 한국 출신 중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세계 무대가 가지고 활약한 사람이 숫자적으로 참 적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고선지 장군이 그 의역 만리가 가지고 큰 넓은 지역을 그 참모총장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려가지고 큰 업적을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알마타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알마타에 갔어요. 지나가셨는데 그 네. 알마타시도 역시 한국 동포가 많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알마타에 참 많아요. 예. 그 우리가 이제 학술 조사를 하다가 뭐 늘 세미나만 하겠어요. 우리도 네. 거리 구경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게 뭐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이게 소련 말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 야 이거 한국 사람 같다 해서 딱 잡았죠. 네. 아니나 달라요. 그 사람이 그 한국 그 교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걸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알마타에는 말이죠. 네. 뭘 증명을 하느냐? 외국 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 신문이 나와요. 네. 고려 신문이라. 네. 한국 텔레비도 뭐 시간 한정돼 가지고 나오고. 네. 조선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이라든가 무용 이런 걸 하는 전형적인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그 고대 문화고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알마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그 알마타에서 우리와 연관되는 무슨 유적이라든가 옛 것을 본 것은 없으십니까? 그 알마타에도 참 그 알마타에서 이제 조금 교외로 가면 말이죠. 네. 뭐 쓸쓸하기가 한량없죠. 이런 그 초원지대에다가 뭐 민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한
60km 쭉 가다가 딱 보니까는 그 평원 위에 말이죠. 네. 우뚝우뚝 솟은 이 흙을 쌓아놓은 이런 언덕 같은 것이 보여요. 네. 딱 보니까 저게 고분해요. 네. 우리 눈에 굉장히 익은 거야. 어떤 거냐? 경주에 가보면은 왜 저 이 평지에 그 옛날 고실라 고분들 큰 것들 네, 많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동그란 고분인데 지름이 한 60m 정도 되니까 높이가 한 10m 되는 네. 이 원형 고분들이 툭툭툭툭 서 있어요. 네. 앞길을 막은 거죠. 네. 그 한 지역에만 이제 43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걸 쿠르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게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왔죠 여기서. 뭐가 나와? 고분은 고분이었습니까? 고분이죠. 네. 그 이번에 발굴하셨습니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이제 1969년도서부터 소련 사람들이 해놓은 거군요. 해놓은 네. 거죠. 네.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 사막 그냥 초원지대 아무도 없는 데서 그 황금으로 만든 옷을 갖다가 네. 입혀가지고서 묻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황금제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나오는 4천 사진이 그것입니까? 저게 바로 저거죠. 저게 전부 금으로 만든 옷입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입니까? 완전히 순금인데 하하. 저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쪼가리가 된 것을 몇 년에 걸쳐 한 1년 정도 걸쳐 가지고 저 원형대로 맞춘 건데 네. 잘 보세요. 네. 저 머리에 쓰는 것은 우리나라 금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네. 또 그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머리 부분에는 생동하는 그림이 그 동물이 막 그 말 그림이 나오는데 말에 이게 달렸어요 날개가. 날개가요. 네. 우리나라 천마청이 어떻습니까? 네. 말에 날개가 달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네. 천마청이에요. 네. 저게 언제적 고분입니까? 근데 이제 저거 고분은 연대가 말이죠. 맞아야 또 우리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싶은데요. 중요하죠. 네. 저 묘제의 형식도 적성목각분이라고 그래서 아주 똑같고 외형도 똑같고 네. 중국엔 저런 게 안 나와요. 예. 황금으로 만든 유물이라든가 왕관이라든가 장식품도 똑같아요. 우리 아주 것과. 신라 거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연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이것을 스키타이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고 있어요. 기원전 3세기. 어. 예. 근데 이제 중국에는 안 나타나고 몽고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에 저런 것이 똑같은 게 나타나는데 네. 우리나라 건 AD 4세기경 아닙니까? 한 7세기, 8세기경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세계 고고학계의 숙제죠. 뭐가 연관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아 있죠. 어느 것이 먼저인가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두 지역 간에 큰 먼 거리에 중국도 없고 딴 지역은 없는데 그러면 네. 그 어떤 특수한 고분이라든가 신분이 높은 사람의 그 유적만 가지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예. 그 당시라든가 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쓰던 무슨 유물은 못 보셨습니까? 경주 지역은 발굴 조사를 해보면 네, 왕릉 이외에 이제 그 파보면은 네, 이 아시아 계통 네. 중국이라든가 한국 고유의 것도 아니고 몽고 계통도 아닌데 네, 그러한 그 특이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것이 어디의 것이냐 하면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기도 관련이 있고 요건 뭐냐 하면은 네, 우리나라 문화가 요게 이제 뿔 모양의 잔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영어로는 리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기다가 이제 술도 담아 먹고 그러는데 저기 이제 모양은 사자 모양을 하고 네, 저 위는 또 뿔이 달리고 네. 그 괴상한 동물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뿔 모양을 한 건데 네. 여러 저게 이제 상아 같은 것으로 저거는 이제 상하 제품이에요. 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중앙아시아 맨 밑에 네. 투르크멘 공화국의 그 니사라는 한 유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발굴 조사를 한 지역을 가본 저 위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생동하는 사람 모습이 나오죠. 네. 이런 뿔잔 모습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거고,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부산 복천동에서 나온 건데 네. 가야 시대의 고분이죠. 네. 근데 이제 보세요. 보시다시피 저 모습이 어디 닮은 점이 보입니까 저기서? 네. 형태가 거의 비슷하군요. 예. 네. 형태가 저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같은데 네. 재료는 이건 우리는 이제 그 질그릇 굽는 식으로 네. 이거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흙을 네. 빚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네. 이제 그 뿔잔 저렇게 만든 저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있잖아요. 네. 그리스의 그것도 그리스가 또 큰 역할을 했지. 네.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BC 4세기경에 말이죠. 네. 그 에집트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고
알렉산더 대원정이 있었어요. 동방으로. 네. 그럼 뭐 이게 군인들만 옵니까? 일반 민중도 오게 되고 거기에 딸려서 문화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그 하나의 방증 자료에서 나타난 것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이 상하로 만든 뿔잔인데 네. 이것이 이제 이 중국 쪽으로 가면서 이 전파가 돼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역사의 그 일어났던 사실을 알면 알수록 네. 그 신비스러운 것도 많고 또 수수께끼가 풀리는 일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도. 근데 이번 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문화의 뭐 기원이 될 만한 유적을 그 발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떤 문화의 유적을 뭐 하도 발견하셨습니까? 많이 다녔는데 참 우리가 또 몰랐던 것이 참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 고분이라든가 이러한 인공적인 유물 말고도 네. 이 선산산맥이 쭉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마다 이게 그냥 놔두질 않았어. 네. 거기다가 당시 습관 그 풍습 같은 걸 가리키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 네. 나오는군요. 네. 저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냐 하면은 이제 동물 당시에 이제 잡아먹었던 동물들을 갖다가 그 가리키는 거고 있는 건데 이제 산양이군요, 산양. 네. 크게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 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네. 저거 보세요. 네. 양의 그 뿔이 크게 나 있고 그 위쪽에는 이제 뭐가 나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조그만 동물들이 나타나죠. 저 언제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바위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달라요. 네. 윗부분에 조그만 그 표범 같은 걸 활로 쏘서 하는 장면은 BC 8세기. 밑에 그 산양 같은 거 뿔이 큰 거는 BC 4세기경 거예요. 그 우리 문화 유적과 문화와 어떤 우리 문화의 기원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네. 여기에 옛날 고대 문화에 관한 기록이 여기 바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울산 근처의 반구대라든가 이 바위를 뒤져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림을 새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연구가 안 되지만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어딘지 모르게 동물의 모습이라든가 네. 또 동물의 사냥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지금 이거 저기 거군요. 울산 반구대에서 나오는 그러한 바위에 그린 그림들인데 동물 모양을 그린 거라든가 그 모습 새긴 거 또 사람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당시에 생활하던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 유라시아 대륙에 쭉 퍼져 있는 이러한 암각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원료라고 그럴까 뿌리를 캘 수 있는 무궁한 역사적인 보고가 이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연구할 때 우리 문화의 그 원료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하여간 그 앞으로 계속해서 그 좀 연구를 해보고 더욱 탐사를 그 오랫동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그 제주도에 있는 뭐 돌 하루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제주도의 명물인데 그렇죠, 네. 그것이 무슨 또 우리 문화의 기원과 그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돌 하루방에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면은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누구죠? 그 소련 대통령? 네 고르비오. 고르비도 와가지고 그거 하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돌 하루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남방 계통에서 온 것이 아니냐 한국 문화에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게 여기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쭉 다녀보는데 수없이 분포가 많이 돼 있는데 보니까는 문득 우리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누구냐? 우리만하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 돌을 깎아가지고 사람 모습을 한 그러한 돌 하루방들이 서 있더라는 얘기. 지금 이겁니까?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좀 조그만 건데 네. 좀 자세히 보세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네. 얼굴에 그 눈은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했고 손을 갖다 하나는 위로 올려서 컵 같은 걸 들고 밑에는 칼을 쥐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
수없이 저러한 그 돌 하루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돌 하루방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BC 6세기경 AD 6세기 AD 6세기경에 그 많이 만들어졌었다. 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돌 하루방은 남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까? 몽고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요. 네. 네. 몽고. 그러면은 육지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째 그것이 제주도에만 남아 있고 우리 육지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사실은 말이죠. 모든 것이 지금 중앙아시아, 지금 이게 한국에 관한 중앙아시아도 무수한 수수께끼가 남아 있고 예. 근데 그 지역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기후 말이죠. 뭐 옛날엔 여길 갔다가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 게 있고 세계 여행 안내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요새 거기 가면은 3일 다니면은 하루를 쉬어라 이런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이게 그 모래로 된 사막지대는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모래로 된 데다가 나무가 한 그루도 못 자라는데 그 강렬한 햇빛이 쬐다 이거. 네. 그래서 뭐 견딜 수가 없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이제 유적이 뭐 그 사막지대에만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이 호수 높은 지대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영상 40도, 50도에 있다가 산으로 가면은 빙하가 있고 그냥 춥다 이겁니다. 네. 이제 며칠이지. 아니나 달라요. 기관지가 상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한 번씩은 그 뭐 물을 바뀌죠. 네. 다 병들이 나게 돼 있어요. 병들이 나가지고 그래서 왜 저 경찰차는 이제 여긴 교통이 이렇게 저 빈번하지가 않은데 경찰차는 왜 따라다니나? 또 거기 병원 구급 병원차가 따라다녔어요. 네. 저 사람들만 놀러 왔나 간호원들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환자가 생기는데 그게 수만 원이 되고 우리나라 병원을 능가했어요. 그렇게 혹독했어요. 키질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뻘겋게 타고 있는 뻘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네. 강렬한 태양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러한 모래 사막인데 여기에 그건 뭐 저 계절은 없습니까? 거기는? 계절이 없어요. 거기만 갔다 하면은 1년 365일 그렇게 무덥습니까? 이제 겨울은 좀 낫죠. 1월 달, 2월은. 네. 그러나 뭐 그래도 덥죠. 거긴 30도 네. 이상이니까. 아하. 겨울이라 봤자 우리나라 중복더위 이상이죠. 그리고 여길 갈 수가 있나요? 700km, 800km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소련 공군에서 말이죠. 네. 저기 나오는군요. 네. 그 아랄해 오른쪽에 말이죠. 네. 키질쿰 사막인데 저길 800km를 들어가 가지고 그 헬리콥터를 내줬어요. 네. 공군이 소련 네, 공군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자 6명이 지금 가가지고 아 그거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고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가서 저기 저와 같은 AD 2세기에서 AD 8세기에 해당하는 옛날 도성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참 기가 막히죠. 혹독한 기후가 사람의 근접이 어려우니까는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기후도 유적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건물지가 쭉 나오고 있는 게 떼빼 유적이에요. 떼빼 유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돌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흙을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제 집을 지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없고 저렇게 흙빛깔밖에 나지가 않아요. 네. 저게 이제 건물 옛날 저 방이고 뭐 건물 터고 창구고 그러는데 AD 2세기에서 8세기에 걸치는 저런 도성지가 3개나 있었어요. 네. 헬리콥터로 가가지고 하고 여기서 이제 놀란 것은 그 발굴자가 이제 저를 보면서 계속 이제 흥분했죠. 네. 이런 사막지대에 한국에 나왔다 이거예요. 삼국시대 네. AD 2세기에서부터 8세기가 삼국시대죠. 네. 삼국시대에 그 독특한 그 허리 장식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이 한국 이 계통이 나왔는데 이것이 연구하기에는 자기는 실력이 부족이라 네. 지금 모스크바 연구소에다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돌아갈 때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 한국 계통의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럼 저렇게 사람 근접도 어려운데 유적이 있었느냐.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사람 마음이 변한다 그러지만은 자연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네.
내천이 그 청자산맥에서 쭉 흘러가지고 강이 흐르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쪽 근처로 흘러죠.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네. 흘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강물이 변경이 돼요. 네. 그럼 이제 자연히 폐허가 될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크로드 답사하는데 고고학자, 역사학자, 음악가만 참가할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담에 아마 그런 학자가 첨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혹독한 무더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견뎠고 예. 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예. 문화 교류를 그 당시 한 사람들이요. 네네. 물론 낙타를 타고 다녔다, 뭐 텐트를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은 식량이라든가 그 밖에 더위를 이기는 법이라든가 가도 끝도 없는 사막에서 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나름대로 또 비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법이? 그 비법을 몰랐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 가자마자 이거 방문하는 데마다 가자마자 뭘 주느냐면은 네. 그 말젓 있잖아요. 꼬무우즈라고 그러죠. 가자마자 뭐 차도시 한 딱 줘요. 네. 말젓을 쭉쭉쭉쭉 짜가지고 와서 줘요. 아, 마유주라고 하는데 우유가 아니라 말젓. 네. 마유군요, 그러니까. 네, 마유주. 네. 조금 두면은 이제 저기 나오는 거네요. 네. 딱 오면 저걸 가져와요. 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먹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나 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네. 안 먹은 사람은 그 키질쿰 사막 가고 뭐 갔지만 대부분 다 쓰러졌어요. 저걸 한 잔 먹게 되면은 무슨 더위라도 저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하하. 그게 있답니다. 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안 이 여름엔 그럼 우리가 그 젖을 먹어야겠어요? 좋죠. 더위 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필수적이겠는데요? 아니나 달라요. 예. 그 일본 사람이죠. 일본 학자하고 예. 이제 다른 학자들. 그 키질쿰이랬는데 아까 그 헬리콥터 타고 내린데 말이죠. 네.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네. 딱 내리니까는 영상 50도에다가 조금 있으니까는 그 지열이 올라오는데 그냥 땀이 비오듯해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5분 후에. 아니나 달라. 동양학자 하나 픽 쓰러지더라고. 네. 그래 저도 정신이 아찔한데 뭐 남 봐줄 수가 있나? 나도 저렇게 될 거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마요를 안 드셨어요? 그때는 안 들었죠. 네. 이걸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우황청심환이 있어요. 네.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줄 사이도 없이 내가 하나 먹었지.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번이 그 3차 탐사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이것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것으로 3차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네. 유네스코가 작년에는 말이죠. 네. 그 실크로드가 동양서양을 잇는 중요한 간선로고 국제로니까 이 중국의 이제 당나라의 서울 서안 네. 옛날에 장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우르무치 돈황을 거쳐도 우르무치 고비 사막 지나서 말이죠. 거기까지 간 걸 이제 1차 사업으로 했고 2차 사업은 소련에서 이제 우물우물했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이게 해양으로도 이게 동서 교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부산 일본의 나라까지 연결하는 그 배를 타고 다니는 네. 해양 루트 그 2차 답사였고 요번이 제 3차 답사였어요. 그 4차도 있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소련의 이제 아주 중심부가 되는 초원지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몽고에서 말이죠. 네. 중국, 시베리아를 이어가지고 한국, 일본을 잇는 이 알타이 루트를 한국의 유네스코의 그 고병익 박사가 위원장인데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내년 사업으로 그걸 꼭 실현해 달라고. 이거는 네 나라 민족 문화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중요한 해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동서양을 잇는 이 동맥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딴 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실현해 달라고 뭐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성원을 아끼고 박수로 그냥 한 통에 그 저 자신도 모르게 이 한국 문화가 이 실크로드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나 나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렇게 중요한 실크로드를 다녀오셨는데 이번 탐사를 하시고 나서 그 실크로드가 우리 문화라든가 역사에 주는 의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그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고대사 이 고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북쪽이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북쪽 막혀 있지 중국, 소련 이런 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요 좁은 땅에서 아주 우물한 개구리식으로밖에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중국이고 이쪽을 가보니까는 보면 볼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 한국과 관련 깊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이런 면에서 한민족의 그 예전에 이렇게 놓은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의 각 군데에서의 그 채취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보는 눈 네.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네. 역사를 좀 넓게 봐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조상의 그 발자취를 찾아낸다는 것, 또 조상이 물려준 그 문화의 기원이라든가 문화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확인한다는 것은 후세를 위해서나 저희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로나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일 겁니다. 앞으로는 뭐 그 여러 나라 이렇게 같이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스스로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한번 그 장시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은 이제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련의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실크로드 탐사에 참여하셨던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임효재 교수님을 모시고 탐사에 얽힌 얘기와 한국 문화의 원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